안녕하세요. 고승은입니다. 더 활기차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인 곽상은 변호사가 아주 중요한 예고를 했습니다. 과거 윤석열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일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인 노정현 씨의 불법 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해 결국 노정현 씨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노정현 씨의 변론은 배우자인 곽상은 변호사가 맡은 바 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뒤에 수사 기록을 도용 끄집어내어 그 주변을 샅샅이 또 털었던 것입니다. 곽상은 변호사는 지난 23일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 국가가 부여한 권한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한번 썼고 그것으로 자신의 지위를 한껏 높였던 사람이 더 큰 권한을 가지면 어떤 일을 하겠는가 하며 그런데 그분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고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라고 짚었습니다. 곽상은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도록 분명히 조언을 드렸다라며 그런데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서 통할 수 있을 보이는 사람에게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곽상은 변호사는 제가 그때 쓴 표현은 재앙의 씨앗이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라며 그럼에도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하고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걸 보면서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때 제가 모든 기대를 접었다라고 했습니다. 문재인이 윤석열을 그렇게 죽용한데 내 곽상은 변호사는 저도 왜 그랬을까라고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도 실마리 중에 하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이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말을 했다라며 사실은 그게 잘못된 워딩인데 그때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통해서 더욱더 지지율을 견인하려고 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한다라고 했습니다. 곽상은 변호사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의에 대해선 포괄적으로는 당연히 임명권자에게 있는 거다. 판단의 책임에 대한 책임과 임명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책임 있는 대통령의 자세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자 그해 6월 1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4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종결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이 지목한 피의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한 명이었고 가족들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은 봉인됐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거의 3년이 지난 2012년 2월 대검찰청은 노정현 씨가 뉴욕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쓰인 100만 달러에 대해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대검 중수부는 새 내용이 나와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종결시킨 사건을 다시 끄집어낸 것인데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있던 민감한 시기였고 이명박 정권 시절 내내 벌어진 각종 표적 수사 사례들을 보면 검찰의 행동이 수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곽상은 변호사는 과거 자신에 대한 국정원 사찰 문건을 공개하며 윤석열이 노정현 씨를 수사하고 기소한 사실이 기록돼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곽상은 변호사가 지난 2022년 2월 페이스북에 공개한 2012년 2월 27일자 대검 중수부 노정현 13억 밀반출 사건 수사 연원 향배 주목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면 땡땡땡의 노정현 돈상자 의혹 진정권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 땡땡땡땡땡은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괄호 안에 땡땡땡땡땡은 바로 윤석열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해당 문건에는 보안 유지와 과거 노무현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여 관련자 소환 등 본격 수사 개시 타이밍을 재던 대검 중수부는 마음이야 중앙지검 형사 일부에 배당하고 싶지만 노무현 수사 기록은 검찰 내에서도 비공개로 분류된 사건이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봉인된 사건인데 윤석열이 어떻게 수사 기록을 검토했는지 의심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또 해당 문건을 보면 당시 대검 중수부가 여론 향배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비롯해 우선 수사 속도를 적절히 조절,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는 내부 입장인지 검찰 나름대로도 고민이 많은 수사라고 적힌 기록도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이 당시 국정원 직원과 긴밀히 소통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곽상은 변호사가 공개한 또 다른 국정원 문건 2012년 6월 4일자 대검 중수부 금주 노정현 13억 원 밀반출 수사 숨고르기 양상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선 노정현 수사 실무 책임자인 윤석열의 행동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은 그해 6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반부패 회의 참석자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이는 행사 4일 전에 출국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국정원 문건에는 윤석열이 4일 오전까지는 회의 개최지인 워싱턴이 아닌 뉴욕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허드슨 클럽 등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인근 코네티컷주에 거주하는 제보자 등 주요 참고인이 될 만한 인물을 비공개로 만났다라고도 돼 있습니다. 또 6월 8일 회의 종료 뒤엔 코네티컷주 소재의 폭스우즈 카지노 호텔로 둘러본 후 10일 귀국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를 보면 윤석열이 미국에서 최소 4, 5일 정도는 노정현 씨 사건을 팠을 거란 얘기죠.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미국에 머물던 열흘 내에 팠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문건에는 외국 수사기관 관계자가 미국 현지에 들어와 사건 조사를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불법이니만큼 처신의 각별히 유의라는 부분이 적혀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건 수사를 하려면 현지 수사기관의 협조를 구하고 받아서 수사해야 하는데 정작 FBI의 통보도 협조도 구하지 않고 수사를 벌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곽상원 변호사는 오마이TV 인터뷰에서 일반적인 수사라면 국정원과 이렇게 상의하진 않았을 거고 자신이 법을 어겨서까지 불법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미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서 수사 기록이 소위 밀봉돼 있는데 그걸 다시 재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도 이 세 가지를 전부 어겨가면서 수사를 했는지는 본인이 밝혀야 한다라고 윤석열에 촉구했습니다. 곽상원 변호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이 정보를 확인하고 몇 차례 개인적으로 페이스북 등을 통해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질의한 적이 있다라며 그때 당시 국힘 혹은 윤석열 후보 측은 다른 지위나 문제에 대해선 일일이 답변하거나 고발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선 단 한 번의 대답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곽상원 변호사는 윤석열이 당시 노정현 씨 수사에 집중적으로 나선 그 시기도 주목했습니다. 그 무렵 윤석열 장모 최은순과 승사를 보이다 옥살이까지 했던 정대택 씨는 윤석열 장모 관련 12건의 사건에 대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앞으로 낸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윤석열은 대검의 내부 감찰 대상이 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윤석열 본인이 검찰 내부에서 위기에 몰리니까 이를 만회하기 위해 노정현 씨 수사를 집요하게 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에 곽상원 변호사는 그게 사실이라 본다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을 완전히 멸절시켜야 하지만 본인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을 거라 본다라고 했습니다. 곽상원 변호사의 해당 인터뷰를 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에 당시 윤석열의 행동을 두고 고 노무현 대통령 가족을 다시 명예살인시켜 대한민국 국민과 영구 격리시켜온 이명박 청와대와 국정원, 검찰이 기획공조한 정치수사의 하수인이 바로 윤석열이었던 셈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특히 곽상원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기 전 재앙의 씨앗이 될 것이니 임명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정치 수사를 하고 눈에 띄고 그로 인해 특검으로 뽑혀 사회적 주목을 끄는 사건을 수사해 대중의 인기를 얻고 대통령이 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곽상원 변호사가 포괄적으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하고 임명한 것이니 그 결과도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대통령의 자세라고 본다라고 한 부분을 강조하며 문재인을 애들러 지목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 부패한 두 비서실장을 추천할 것이 아니라 곽상원 변호사를 추천해 주시면 좋겠다라며 고통의 시대를 성찰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 여겨 곽상원 변호사, 곽상원 종로구 예비후보의 책 시선을 구매했다. 평산 책방에도 추천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의 인사참사는 윤석열을 비롯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는 당시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공약을 제대로 실천한 것이 얼마 없던 대표적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초반 압도적 지지율로 기세등등하던 문재인 정부가 민심을 잃는데 결정적 원인이 됐던 거지요. 솔직히 인사를 잘못할 수도 있고 처음에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임명했다는 판단이 되면 언제든 그 인사를 교체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윤석열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와중에도 판사 다찰, 검언유착 수사 감찰 방해 등 각종 비위가 확인된 상황에서도 정작 문재인은 조국 추미애를 내보내면서 윤석열을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 감싸며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검찰총장 자리에서 내보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말이죠. 그건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무책임한 행위였다고 할 수 있죠. 문재인 정부의 인사 라인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위직에 임명하는 사람의 과거 행적을 조금이라도 살펴보기라도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사례도 들 수 있겠는데요. 최재형은 판사 시절인 지난 2015년 8월 입법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김재훈 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선 최재형을 2018년 1월 감사원장에 임명합니다. 당시엔 김재훈 전 의원이 옥사일 하던 중이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입법로비 사건은 이후 KBS 시사직격에서 재조명된 바 있는데 당시 검찰이 김재훈 전 의원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용한 혐의는 돈을 건넸다는 김민성 전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이사장의 진술이었는데 그 진술 외엔 구체적 증거도 없었고
그 진술조차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상당수 드러났었습니다. 특히 김재훈 전 의원이 공개했던 녹취록에 따르면 김민성 전 이사장은 출소한 김재훈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저로 인해 큰 고초를 겪게 해드려서 죄송하다. 짜여진 틀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이 감옥 안에 계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김재훈 전 의원의 억울한 옥사에는 최재형 전 원장의 책임도 큰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살펴보기라도 했던 걸까요? 최재형이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로 다음날 김재훈 전 의원은 억울함을 안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석열이나 최재형을 비롯해 노영민, 홍남기, 김현미, 유은혜 등 셀 수도 없이 많은 인사참사 사례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구체적 입장 표명하는 것이 늦게나마 최소한이라도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